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주, 그리고 인공위성입니다. 자,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요,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우주 안보에 있어서 위협적인 국가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정보국이 네. 최근에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이 그냥 우주 안보의 위협적인 국가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주 궤도에 있는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 아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위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쟁이 났을 때 GPS라든지 이런 인공위성 그렇죠. 교란을 통해서 우주전을 벌릴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만큼 북한의 그런 어떤 그 위성에 대한 공격 능력에 대해서 지금 방심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의 인공위성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미사일 기술이다 하면 떠오르는 게 ICBM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대륙간을 날아갈 수 있는 그 ICBM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 다른 나라들은 북한 미사일이 위성을 다 격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궤도 위성에서부터 아주 이제 정지궤도 위성 높은 네. 한 4만 킬로 상공까지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까지 여러 대의 위성을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정지궤도 위성 같이 아주 높이 있는 건 괜찮지만은 저궤도 위성들은 한 500km 상공에서부터 이렇게 촘촘히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ICBM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비행하는 고도가 한 2,000km 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무수단 미사일을 북한이 1,700km까지 올려서 내려 꽂았거든요. 네. 그리고 17년 12월 달에는 화성 15형을 4,400km까지 올렸다가 그렇죠. 또 내려 꽂았거든요. 따라서 4,400km까지 있는 위성들은 북한이 마음먹으면 또 기술을 더 개발을 하면 네.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자산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안 박사님,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과거에 북한이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거다라면서 광명성을 쏘아 올렸고요. 예. 또 ICBM도 성공을 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거를 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의 위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비약이 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5,500km 이상을 날아가는 걸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미 90년대 말에 그 소위 인공위성,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에 신 박사님 말씀대로 2016년에 이제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 가까이에 그 발사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장소까지 근처에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네. 이런 걸 볼 때 만약에 북한은 이제 그걸 항상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대륙간 탄도 로켓 기술과 결합을 해서 그렇죠. 발전시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땐 이게 재진입 기술은 아직 북한이 완성했다는 증명이 안 되고 있지만, 적어도 위성 안에서 위성을 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미 국방성 정보국 DIA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미국 조야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ICBM만 폐기하는 스몰 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 속에서요, 잊혀져 가고 있는 이 CVID,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s strong as it's ever been and growing stronger. And we have opportunities to I think, show the world what can be done when nations partner for peace, as long as we do so with the full commitment for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자, 안 박사님, 이 CVID 그동안 많이 언급되다가 최근에 북미 협상에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입니다. 이 가드너 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우리 여야 대표단에게 다시금 이 CVID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CVID가 되지 않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한 입장 아닙니까, 이건? 예, 아마 미 하원이나 미국 내 어떤 보수 연구 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네. 이번 비건과의 회담에서도 뭔가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는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CVID가 다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2차 정상회담에서 뭔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핵화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면은 다시 이런 워싱턴 정가나 이런 보수 연구기관들에서 이런 비판이 계속 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재강조하는 그런 단계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보다 증거가 필요하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없었다. 라면서 북한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목소리를 들었던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부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요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0여 년간 지켜본 북한의 협상 태도로 볼 때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도 정말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냥 봐서는 안 된다. 네. 쉽지 않다. 아하. 이런 것을 경고하고 또 다잡고 있습니다. 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요. 단계적인 상응 조치를 원하는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점을 또 못 박았어요.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빼고는 대부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우려하는 쪽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특히 그런 우려가 많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스몰들에 대한 우려가 있고 네. 결국은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제재만 해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오늘 이제 한미주 컨퍼런스 연설에서 그렇지 않다.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런 검증된 비핵화가 한미한 공동의 목표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우리한테 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비핵화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라는 점 분명히 했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 대한 이런 의구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착착 진행이 계속 또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김창선이 베트남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자, 안찬일 박사님. 일단 김창선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딘가를 가거나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전에 3주 전에 가서 모든 동선과 상황을 정리해놓는 집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6일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싱가포르로 도착한 게 바로 김창선입니다. 그랬죠. 아마 이번에 지금 벌써 한 일주일, 한 열흘 좀 더 남았습니다만 2차 정상회담 역시 김창선이가 가서 다 챙겨야 될 겁니다. 네. 지난번 이제 9.19 우리 대표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백환 초대소에 도착했더니 모든 게 스탑돼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저녁에 김창선이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백두산에 갔다 왔다. 역시 그 이틀 후에 백두산 가기양을 가서 모든 걸 챙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챙겨야 뭐가 되기 때문에 네. 잠깐 김창선이 베트남에 나타나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 거고 북한 대사관은 지금 페인트 칠하고 화분 옮기고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역시 김창선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런 소기로서의 책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단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 모를 또 1차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